네, 국제뉴스 코너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주제 제목이 멋있네요. 폼페이오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네. 달마동이라고 뭐 영화 있었죠. 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까닭은 그 영화. 그거는 달마가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간단한 이유. 근데 이제 폼페이오. 네. 왜 동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정성도 들이고 우리 안 보는 데서는 슬쩍슬쩍 뭐 압력이나 으름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왜 갑자기 이럽니까?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 그 동유럽 가서 많이 한 말이 예. 화웨이 쓰지 마라. 음. 그거 쓰면은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다. 야, 그럴 정도야. 예, 그러니까는 사실상 화웨이 제품 뭐 우리 얼마 전에도 한참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캐나다에서도 막 그렇죠. 설립자 하려고.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 구금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 회사인데 동유럽에서 특히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통신 장비를 화웨이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서 미국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화웨이 제품 쓰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좀 압력을 넣은 거죠. 예. 아 근데 화웨이 제품을 중국어도 발음이 힘들군요. 화웨이 예. 제품을 통해서 뭐 기밀이 빼지고 그게 무슨 데이터 작동을 해서 본국으로 뭐 데이터가 날아가고 실제 그래요? 이게 물론 화웨이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얘기를 부정을 합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5G 시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계를 보통 4G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인터넷 가능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5G 시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많이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소위 사물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간이 모르는 사이 우리는 지금 인터넷은 인간이 명령을 할 때 인터넷이 뭐 우리가 그렇죠.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동을 하는 사물들끼리 자기들끼리 작동을 하는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갈 시간쯤 되면은 알아서 저의 행동 패턴 습관을 미리 기계가 파악을 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일단 난방이 켜지고 불이 켜지고 불을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 뭐 이미 뭐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운전자가 이제 졸고 있어도 잠자고 있어도 혼자 굴러가는 예.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해킹을 당한다면 자동차를 내가 조정을 안 하고 다른 조정하라고 사물한테 맡겼더니 해킹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오작동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오작동뿐만이 아니라 원격 조정. 제요. 근데 이거는 운동에서는 이제 원격 제어가 가능한데 네. 이게 이제 정보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나의 모든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 그런 게 영 신경 쓰여가지고 이를테면 자기들과 함께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국에서만 화웨이가 중국 거니까 네. 그렇게 건너갈 게 정의심이 된다면 자기들도 연구를 하거나 뭐 공장을 짓고 만들어서 각자 자기 거 쓰면 될 텐데 화웨이가 싸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국제화된 사회에서 네. 미국은 미국 제품 쓰고 뭐 프랑스는 프랑스 제품 쓰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아니 이게 아주 컨피덴셜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윤리적으로는 그거 안 되는 행위죠. 네. 그러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지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각 회사들도 그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거는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최근에 이제 약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직원 한 명이 그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된 일이 있었어요. 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를 빼간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그 시장이 다시 폐쇄 그 경제로 돌아가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전략물자 차원에서 뭐 사실 그게 제가 그냥 아까 평범한 낙관론을 네.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던진 거지. 네네. 각자 제 나라가 자기에게 필요한 건 다 자기가 만들어 쓰는 시대는 옛날 그 부족 국가에서 그렇죠. 더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족과 저 부족 사이에 물품 교환, 물물 거래가 왜 생겼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간혹 가다가 네. 소비자들 중에서 그 미국의 그 저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A사의 전화기를 자주 쓰는 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한국의 S사보다. 애플. 예. 그 이유가 거기는 보안이 더 철저하다라는 그런 믿음. 예,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예. 실제로 미국에서 애플사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좀 나한테 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플사가 거부를 그랬죠. 했죠. 예.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무슨 저기 이제 해킹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빼내는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예. 아무리 미국 국적의 회사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달랜다고 다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예, 보통의 예. 그 민주주의 국가라면. 예.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회사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설립자도 중국의 과거 이제 군 출신이지만 중국의 절대적인 어떤 그 신뢰와 그 지원 하에서 사실 민영 기업이지만 국영 기업이다시피 실제로는 예. 중국 국영 기업에 가깝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서 장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그 동유럽 국가들도 서서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회사의 제품이 그 나라의 70% 80%의 그러니까 특히 이게 통신 장비 분야에서 예. 그렇게 장악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위험한 소지가 위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에서도 살짝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있던 차에. 미국이 이제 아차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미국이 지금까지 너무 손 놓고 있었던 측면도 동유럽에 있고요. 대해서. 예, 동유럽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례로 그 폼페이오 장관 이번에 동유럽 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를 맨 처음에 방문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 폴란드 이렇게 세 나라를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수년 만에 있는 일이고 국무장관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간 적이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국무장관은 원래 아프리카고 어디고 많이 돌아댕기라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외교 장관 아닙니까? 네. 근데 동유럽을 최근 몇 년 동안에 그쪽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간 그러면 3, 4년 동안 미국은 어디에 신경 쓰느라고 동유럽은 거의 이랬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기 중동 아니겠습니까? 네. 중동. 그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것에도 관여를 많이 했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도 이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역시 중동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미국의 국제 안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동 부분, 중동 네, 쪽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반도 쪽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 유럽 그 다음에 동유럽 이쪽은 미국이 너무 손을 깜빡 놓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소비에트 연방, 네. 소련이 해체되고서 CIS 예. 뭐 이렇게 13개 나라론가 분화되고 예. 영국권에 있던 사회주의 정권들이 다 순차 도미노처럼 몰락한 뒤로 거기가 무주공산 격인 말하자면 무주공산 쪽 그리고 일부는 나토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나토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예, 서유럽으로 편입되고. 들어오려고 이제 EU 체제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번호까지 받고 기다릴 정도로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방심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약 5년 전쯤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나라를 한번 갔어요. 네. 제가 대장은 아니었지만 네네. 누구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극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길래 저게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네. 그 차원에서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체코 어디엔가. 네네. 현재는 있는데 규모는 상당히 작고 그러는 건데 그걸 대폭 늘리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사드는 아니었지만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고 그 대신 미국은 강력한 MD를 구축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지원을 차단하겠다. 상정 가능한 공격을 네. 우리가 막아주겠다. 네네. 그런데 이제 체코 측에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아마 거기 환경단체가 주도했던 걸로 제 기억은 납니다만 그것은 미국의 동유럽 재편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체코가 그것에 전면에 서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시위를 토론처럼 하더라고. 토론처럼요. 네. 길에서. 막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길게. 네네. 또 외국인 같아 보니까 영어로. 아, 어느 나라 말이든 내가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시위도 이렇게 다양하고 멋있게 하구나. 자, 얘기 돌아가서 네. 이 세 나라 아직 뭐 이제 헝가리 첫 네. 방문지만 갔는데 반응 같은 게 나왔나요? 특별히 뭐 반응 아까 지금 체코를 말씀하셨을 때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 것처럼,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양쪽 의견이 동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체코에서도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냐면 한 그 정부 안에서 현재의 대통령은 화웨이의 그 잠식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총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거기도 President of Government인데, 그러니까 총리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하는 일은 총리는 미국의 입장처럼 어떤 그런 이거는 큰 안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서로 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예. 현재의 체코가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상반된 그런 입장들이 계속 지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 중동, 아시아, 뭐 시리아 사태 등등 포함해서 네. 여기 바빴기 때문에 바쁘다고 안 챙긴다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볼 비교적- 땐 약간 조금 미국의 해양 국가로서의 어떤 그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봉쇄하겠다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다가 기지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다가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필리핀 지원하면서 이렇게 그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차단하고 싶다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이에 저기 실크로드, 제2의 실크로드 1대1로라고 해줘 저쪽으로 네. 땅으로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방심을 했던 거죠. 네. 중국은 이미 지금 16 플러스 1, 16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 1이 이제 중국이고요. 16이 동유럽 16개 국가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과거 냉전 시대 때의 그 동구 유럽, 그러니까 공산 국가들, 뭐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렇죠. 뭐 등등 무슨 탄자로 끝나는 그렇죠. 나라들 뭐. 그 모든 국가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는 냉전 시대 때의 공산 체제를 유지했던 그 모든 국가들, 이게 이제 16개 나라를 묶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구소련 출신의 이제 국가들 말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벨로루스라든가 이런 국가들 말고 그 16개 국가들하고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16 플러스 1 이거를 가동을 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그 동유럽에다 지원을 퍼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돈 쓰는 건 못지않겠군요.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아차 싶은 것이죠. 더군다나 5G 이 문제는 사실 5년 전만 해도 아직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미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최근 2, 3년 동안에 급격하게 시장이 이동하는 것이고 미래 기술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처할 뭐가 좀 없어 보이긴 했네요. 우리도 뭐 화웨이 보안 문제 네네, 네. 때문에 좀 신경 쓴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화웨이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 이런 견제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70% 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던 것이죠, 동유럽. 그러니까 동유럽 네. 국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괜히 미국 편 들었다가 투자가 툭 끊길까봐 네. 그나마도 못하고 있는 그 어정쩡한 상태로 있거든요. 폼페이가 한번 돌고 또 뭐 선물 보따리 좀 싸가지고 밑에서 한 번들 더 가고 뭐 그래야겠죠. 근데 그 중국의 그 재정 그걸 똑같이 막으려면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 겁니다. 돈에 돈으로 대항하려면. 예. 그렇다고 가서 미국이 딱 이러고 야 나 세계 경찰인데 까불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유럽의 그 뭐라고 할까 딜레마 이리 가야 되나 어느 쪽 붙어야 되나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오늘은 폼페이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고 봤더니 무슨 뭐 깨달음을 얻으러 간 게 아니고 중국 화웨이 거 쓰지 마 그 말 하려고 간 거였군요. 네. 미중 무역 분쟁 휴전하면서 열렸던 조정 회의가 거의 끝나는 걸로 됐다가 다시 또 네. 차관급에서 이렇게 차관급이던데 차관급이죠, 테이블이 지금은. 마련됐는데 네. 아직은 뭘 읽어내기는 조금 이르니까 네. 그거는 다음 네네. 주쯤에서 예. 정리를 한번 하시는 네네. 걸로 하고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동쪽으로 간 까닭은.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